봉호 선생님이 해놓으신 수련법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정 16법 호흡법이에요. 연정 16법 호흡법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닦으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원상법을 공부해서 이제 태식으로 나아가라.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지도해 주셨는데, 요거는 호흡법 먼저 닫는 방식입니다. 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원상법을 먼저 공부할 수 있어요. 원상법, 이게 지금 결국 이게 참나각성하는 법이거든요. 참나각성을 먼저 한 뒤에 호흡법으로 실력을 익혀서 이제 태식으로 나아가서 요 뒤로 공부 닦아가는 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호흡법을 먼저 닦아서, 호흡법 닦는 중에 정신과 정기가 만나가지고 우리 정신에서 불이 나요. 광명한 빛이 나오면 그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뭐 전생도 보고 이런 방식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정 16법 다음에 원상법, 요거 16법이 있었고, 원상법은 12관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12급이에요. 12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가 되면은 1단이 확실해집니다. 1단이 확실해지니까 그게 지금 태식하고 맞물려서, 태식은 이미 16법부터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태식해야 한 1단이에요, 원래. 태식 시작돼야. 태식 시작되고 그게 원상법으로 갈무리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소주천, 본격적인 대주천이 시작돼. 이게 아주 정밀한 과정입니다. 이게 정신이 단련되는 과정이에요. 다 해서 연정법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연정 16법은 호흡법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 다 해서 연정, 정신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정신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이 뒷사람들이 혹시 이런 원상 공부할 때 어려울까봐 원상 혹문장이라고요. 혹자가 묻고 내가 답하는 형식,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소설처럼. 그걸 보시면요. 거기 주인공은 이 순서대로 공부해요. 원상법 먼저 합니다. 호흡 안 하고 먼저 참나각성부터 먼저 해요. 전생 보는 것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 호흡을 배워요. 그런데 호흡을 꼭 해야 되느냐? 원상법만으로 어떤, 참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법만으로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것만으로는 1, 2단까지는 갈 수 있는데 2단 이상 가시려면 호흡 태식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래야 본격적으로 2단 이상 가려면 대주천을 닦아가지고 내 몸 밖에 또 다른 몸을 만들 정도의 그런 법을 익혀야 돼요. 3단은 불교에서도 능가경 보시면 삼지보살부터는 의성신이라고 마음으로 만든 에너지체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2단까지는 지금 여러분 참나각성만으로 2단까지는 갈 수 있어요. 2단 정도 실력이 돼요. 제대로 된 2단은 아니지만 에너지가 부족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2단 하는 걸 해요. 그 내용 한번 봐보실래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 그 찾아오신 분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원상주라는 걸 얻었다. 수건법권 천지정의에서 주역 개사전의 핵심을 뽑아오는 게 원상주예요. 주역 요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요점이 이거예요. 그 중에 제일 요점이 사실은 이게 지금 원상주의 핵심입니다. 치, 이룰 치, 심상지, 마음 이해, 정의란, 이때는 아주 정밀하다는 뜻이에요. 광명한 정령, 신령. 내 마음 위에 정일한 영을 이루어라. 심상지. 내 마음 속에 이 참나죠. 광명한 참나가 드러나게 하라. 치심상지 정령하면 가미수통 천하지고 천하 만물의 일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여기 주역에는 원래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역은 무사야 무의야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서 적연부동 하다가 마음이 고요하다가 가미수통 움직이면 천하를 꿰뚫어 본다. 우리 안에 있는 참나의 신묘한 작용을 묘사해 놨는데 그걸 이렇게 틀어놔요. 원상주에서는 치심상지 정령, 내 마음 위에 정일한 영을 하나 이루면 그놈이 가미수통 천하지고 천지만물의 근본 원리나 공식, 움직이는 공식을, 그리고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꿰뚫어 본다. 이게 다 다릅니다. 시공을 초월한 어떤 하나의 존재가 존재하려면요,
시공을 초월한 원리가 있어야 돼요. 원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시려면 인간이라는 원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간의 모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공 안에 원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건 출세관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세간의 어떤 올바른 로고스들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로고스, 드러난 로고스. 그리고요, 또 다른 원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한 짓이 여러분의 더 원형의 모습이거든요. 그 카르마에 의해서 이 공식과 그 카르마 정보가 만나면 딱 여러분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물을 정확히 한다는 건요, 보이지 않는 질서, 보이는 질서,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 요게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공식 있고, 공식 섰고, 거기 데이터 딱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원상법이라는 건 이런 걸 연구하기 때문에 전생도 보고 하는 걸 중시해요.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자, 전생을 보다 보면요, 데이터만 모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공식도 보여요. 그 다음에 형이하학적 공식이 먼저 보여요. 야, 이런 짓 하면 이런 일 당하고, 이런 짓 하면 이런 일 당하는구나. 그러다 그 근원에 들어가면, 아, 우주가 애초에 어떻게 생겼구나. 이니지로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까지 꿰뚫어 보면요, 전생을 보다가도 견성을 합니다. 석가모니가 이 방식으로 견성을 하셨죠.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다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이 방식도 지금 봉호 선생님은 오히려 석가모니 방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상법을 이용해서 이런 충분히 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전생을 보면서 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시작은요, 몰입 잘해야 돼요. 원상법이고 뭐 호흡법이고 간에 호흡에 대한 몰입을 잘하시든 원상주에 몰입을 하시고 결국 일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마음의 참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원상주 넣어서 구했는데 어떻게 이 주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외우기만 하지 마라. 너 이거 주문 받을 때 신법 배웠냐? 어떻게 하라고 노하우 들었느냐?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 신법이 주역 개사전에 있다. 읽어봐라 해요. 그래서 역은 무사야 무이야. 생각도 행위도 없는 중에 고요히 있다가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그 구절을 자꾸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법이란 건요, 생각도 행위도 없는 고요한 중에 순수의식, 참나가 발동해서 천하의 이런 로고스를 읽어낸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도 만물의 본질, 만물의 작용,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행적까지도 읽어낼 수 있고, 자, 보고 선생님은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과거를 볼 수 있다면 과거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미래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가 100%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냐면 과거 데이터에 따른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투시예요. 미래를 보는 방식은 불확실해요. 미래는 변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설명드리면 편하냐면요, 내비게이션 있죠? 지금 속도로 가면 10시 20분 도착 예언이 나옵니다.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이터대로라면 미래가 이렇다는 걸, 그거를 정신작용으로 읽어내는 걸 원상법이라고 해요. 그것도 광해의 원상법이에요. 본질은 결국은 어떻게 우주가 생겨먹었느냐는 걸 꿰뚫어보는 원상이 더 본질이지만,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과거 미래가 굴러가고 있는지까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하에 감응하는 이 방식이 이게 원상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아무튼 지금 첫 번째 만남이 끝나요. 두 번째는요, 질문, 이제 이거 공부하고 와가지고요, 내가 주역을 보다 보니까 신법을 알겠더라. 그래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정일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원상주에 집념했더니, 수건복권하면 이게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다. 요거에 집중해요, 원상법은. 그래서 머리 숫자를요, 눈 감고 써서요, 눈앞에 선명하게 자액이 남을 때까지 써요. 선명하게 글자들이 선명할 정도로. 왜냐하면 내 마음에 뭔가 그려지면요, 정신계의 영적인 그 정보를 다운받아 볼 수가 있어요. 뭐 콤플레이어나 이런 거 깜격이 돼요. 내가 눈 감고 사물을 선명히 그릴 수 있다면 영적인 데이터들을 내가 동영상 파일로 받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거 수련입니다. 투시법이라는 게.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했어요. 원상 12관절로. 그 법을 하나대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관절을 단계별로 넘어가면요. 원상 12법을 단계별로 넘어가면 마지막 12관절에 전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전념하에 투시가 되어 앞날을 맞추는 자유자재로 이제 앞날이 보이고 하는 경지까지 됐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현상이 안 보이고 불확실해지니까 안 맞고 하니까 이게 눈 뜨고 다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은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렸다가 닫히니까 지금 당황해서 찾아온 겁니다. 요거 보시면 알지만 공부 잘 되면 안 와요. 뭐가 안 되면 와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애타게 간절하게 물어보고 좀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잘나서 그렇다고 원래 안 오는데 안 되니까 찾아오니까 뭐라고 답하시냐면 집념해가지고 일념으로 집중해가지고 정확히 투시가 일어날 때는 참나가 각성됐을 때고 원신이 그럴 때만 순조롭게 직관이 이루어진다. 요 얘기를. 안 그럴 때는 지금 뭐죠? 깨어있지 못할 때는 안 된다. 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은 와서 계속 질문하지만 선생님은 늘 간단한 얘기만 해요. 깨어있어라. 끌려가지 마라. 현상에 끌려가지 마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좋은데요. 명상하시다가 끌려만 가지 마세요. 몰라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주도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몰라 하면 없을 수 있어야 돼요. 영화 나이트메어 보셨나요? 그거 비슷해요. 눈 감으면 잠깐 잠들면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제 나 목 벨라고 덤빕니다. 그때 몰라 하고 깰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깨면 난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요 꿈을 깰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고의식에 떨어져 버리면요. 원신 놓치면 금방 이게 꿈으로 변한다든가 헛것이 보인다든가 이제 무의식에 끌려간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 보인다든가. 그러니까 늘 정신 챙기고 깨어 있어라. 요 얘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 만남 때 오면 이 사람이 공부가 또 늘어 있어요. 지금 이 양반은요. 호흡을 아직 안 했습니다. 원상법만 가지고 지금 전생 꿰뚫어 보면서 참나의 본질을 알고 일단 실력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까지는 12관절을 단계별로 가곤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안 됐었네요. 세 번째 만남에 이제 12관절 다 끝내고 전생 확인하고 왔네요. 근데 자기 본성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주시냐면 당신 정신계 일단 땄다.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리는 죽어도 놓지 마라. 그러면 원신의 빛이 점점 광명해져서 사마가 요게 세가닥 불이라고 해서 사마 그럽니다. 불화 보시면 부처님 머리 위에 불빛, 사마 그려진 게 있어요. 이렇게 원만하게 그려진 것도 있지만 요 세 개 빛 나가는 거 그려진 게 있습니다. 이걸 사마라 그래요. 불 세 개가 이렇게 정신계에 뜬다는 겁니다. 요게 사마가 원만해져 가지고 원만해지면 후광이 되죠. 요 가닥이요. 처음에 세 가닥, 거기서 또 세 가닥씩 해가지고 이제 5단쯤 되면 원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해지는 경지에 이제 도달하는데 여기서 사마가 일단 원만해지는 거는 아주 온몸을 감싸는 건 5단이면 요놈이 이제 광명하게 뜨는 건 한 3단 그럽니다. 그래서 사마가 원만한다는 게 여기서 한 3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신계 3단까지는 갈 거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상법 이런 투시법을 배워서 과거로 가도 그게 참나는 아닙니다. 그게 견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시공을 보긴 했지만 어차피 시공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시공 자체를 초월해버리면 참나를 바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참나를 만날 수 있는데 시공 속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닦는 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나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그 공식을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데이터를 통해서 참나에 내재되어 있는 공식까지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 이미 모든 공식이 다 갖춰져 있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꼭 과거 데이터 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양심 분석만 정확히 하시면 다 알아내실 수 있어요. 참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근데 아무튼 예전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을 목적으로 전생까지 들어가 보고 과거에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보세요. 과거의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들어가 보는 방식이 있으면 나는 본래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고 들어가 보는 방식이 가능해요. 시공 안에서 과거의 원상을 찾아보고 시공 너머의 나의 원상을 찾아보고 자 이렇게 연구하시는 중에 정신계 일단 딸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번째 만남 이제 일단 따고 나니까요 이제 재미가 나가지고 여러 현상을 겪고 선정에 도취하여 지내다가 정신계 가가지고요 그때쯤 되면요 꿈을 꾸거나 명상 중에요 다른 차원대랑 자꾸 접합니다.
그거를 이제 혈로를 출입한다고 하는데 현묘한 길이라고 하는 게 정신계를 드나드는 그 길을 말해요. 영계에 드나든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정보를 자꾸 얻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묘한 세계는 참나의 세계겠지만 현묘한 세계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영계를 말해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가서 정보를 자꾸 구해오고 거기서 누가 정보를 자꾸 주고 그래요. 여기에 너무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헛것이 맞지도 않은 말들 엄청 들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가려보셔야 돼요. 저도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한참 뭐가 됐을 때 전생이 뭐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이 전생이 나오고 뭐가 나와도요.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하는 요게 필요해요. 그거 아니고 그냥 막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봉호 스님도 자기 전생을요. 뭐 수십 번을 보고 찾아갔다고요. 그래도 안 믿겨서 찾아가 봤대요. 중국까지. 중국에 어떤 여인이셨는데 찾아가서 그 집 가서 물어보고 그 집 가족들 만나고 확인해보고 본인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그냥 믿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저도 이 전생이 뭐다 하는 이런 걸 봤어도 그냥 안 믿겨서 이건 물증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북한산 살 때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걸로 본 게 너무 그걸로 본 것만 갖고 믿기는 뭐하고 답답하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 그 본 게 지금 맞습니까? 하고 아무 기대 안 하고 북한산 저기 아주 봉우리 있죠. 저쪽을 향해 집이 그때 그쪽에 살았어요. 창문 밖에 북한산 지금 거기 제일 높은데 뭐죠? 거기 뭐가 보였지? 백운대? 그쪽이 보였는데 그쪽을 보고 그냥 거기 난간이 있었는데 그 내가 진짜 본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 헛겁니까? 하고 이렇게 잠깐 고개 숙였다 딱 들었는데 짧게 무지개가 하늘에서 봉우리까지만 딱 있더라고요. 직선으로.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의문을 냈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진짜 그게 내가 맞습니까? 답답합니다. 뭐 확인할 길도 없고 답답합니다 하는 그 마음만 제가 속으로 말을 했는데 딱 보니까 고개를 딱 드니까 그 짧은 직선이 있는 거 보고 물증이라고 하기 뭐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고민 안 하겠습니다. 이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고민을 안 한 그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자연현상으로도 뭐가 나타나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현상을요, 티벳은 이런 거를 일상으로 알더라고요. 티벳에서는 뭔가 그런 거 하늘한테 빌고 무지개가 떠면은 그걸 징표로 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를 텐데 딱 짧게 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보고 일반적인 무지개도 아니죠. 직선으로. 그래서 재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걸 뭐 투시해서 알아내실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요. 다양한 방식으로 눈 뜨고 있는 중에도 봅니다. 별게 다 나타나요. 눈 뜨고 있는 중에도 빛이 막 환하게 떠 있어요. 저 한참 지금은 안 그래요. 한참 전기 충만하게 모아가지고 깨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일 안 버리고 혼자 명상을 더 많이 하는 시간 갖고 있을 때는요. 눈앞에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뚝뚝 불이 나타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게 보여요. 뚝뚝. 찍혔다가 또 잔상처럼 지나고 찍혔다 지나고. 여기 눈 뜨고 있는데 일어나고 눈 뜨고 있는데 불바퀴들이 눈 주위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불이 이글이글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몸에 기운 차면 그래요. 기운 찼는데 깨어 있으면 그래서 기운 수련이 무서운 게 기운이 차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은 눈 뜨고 명상 안 해도 막 일어나요. 그거는. 눈 앞에 글자가 써지기도 하고 맨눈으로. 그때 한참 공부할 때 맨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체의심조 여러분 말로 하시지만요. 저는 영상으로 본 게 맨눈 뜨고 보는데 이 사물이 입자로 보여요. TV 브라운관 그 작은 입자로 쪼개지듯이 이거는 명상도 아닙니다.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입자로 쫙 이렇게 구부러진 입자로 다 보이더니 그 입자 하나에 집중하니까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빛이 나오고 더 들어가니까 그냥 빛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면요. 요거 신기합니다. 방 안을 혼자 막 걸어 다녔어요.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제 눈이 아마 마음의 브라운관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눈 뜨고 있는데 일어나는 건 제가 이거는 단순히 명상만이 아니라 제가 호흡을 해서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지금 원상만 먼저 했어요. 원심각성이 안착되면서 정신기 2단까지는 너 같다.
대견해가지고 왔는데 2단까지는 갔는데 지금 어디 헛것에 많이 좀 휘둘리고 있다. 정신계 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좀 이제 재미난 것들만 자꾸 보고 다니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뭐든지 토치하면 정신 잃어요. 참나를 잃어버려요. 그러지 마시라. 답은 항상 같아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정신 잘 붙잡아라. 요겁니다. 5번째 만남에서는요. 내가 이제 2단을 자 보세요. 정신계로만 지금 2단 갔다고 했죠. 2단까지는 가능한데 3단 얘기하려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소주처럼 갑자기 완성해버려 이 사람이. 봉호 선생님이 이게 뭘 말씀하고 싶냐면 원상계로 2단까지, 아니 원상법으로 2단까지는 가도요. 2단 넘어가려면 호흡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 실려있습니다. 이 양반이 호흡을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소주천 다 돌리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호흡법이 등장해요. 5번째 만남에. 그래서 호흡법을 완성하고 나서 뭘 보냐면 타인의 삼생도 보게 되고 정신계를 출입하면서 이제 마귀가 굴복하고 어디 가면 지신이 나오고 이제 온갖 정신계 가서 도반들이랑 힘도 겨루면서 자꾸 겨루면서 자기 실력도 늘고 거기 가서 뭘 배워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쪽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실력이 자라게 되고 요거는요. 원상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음만 겪으시면요.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들 필요한 것만 꼭 겪고 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깨어서만 가시면요. 여러분이 꼭 겪어야 할 거는요. 일상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삶과 이런 명상이 둘이 아니에요. 영계가. 현상계에서 바로 나타나 버려요. 그걸 겪으면서 여러분이 양심과 육바라밀로 이겨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명상만 하고 있으니까 하늘이 공부시키려니까 영계에서 그걸 훈련시켜요. 영계에서 험한 일 당하게 하고 막 하는 이유가요. 여기서 안 겪고 있으니까 거기서 겪는 거지. 현상계에서 겪는 걸 잘 소화하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하고도 이런 거 덜 겪고도 바로 올라가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걸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현실하고 영계를 구분하지 마시고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다 결국 카르마를 갚는 거고 카르마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깨어서만 잘 살펴보시면 영계 가서 배워온다는 건 결국 그겁니다. 그쪽 가서 결국 그거 배우는 거예요. 육바라밀과 이니에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뭘 알아내느냐. 만물의 생양수장, 추나추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현상만 보는 게 아니겠죠. 그 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본성이 인해지고 하늘은 생장수장이고 땅은 금목수화토구나 이런 오행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면 3단이 되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인의지를 정확히 알아야 3단이 되지 그냥은 못 돼요. 몸에서는 대주천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영적으로는 이런 우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자명하게 깨쳐야 돼요. 그래서 삼지가 화엄경에서 발광지라고 해요. 지혜의 빛이 터진다고. 해광의 빛이 터져서요. 우주의 공식이 정확히 보이는 자리예요. 이런 거를 이런 투시법을 닦은 사람은 정신계 가서 도인들하고 노는 중에 그걸 닦을 뿐이라는 거.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이 뜻대로 조절되어 기운을 내 뜻대로 조절하다 보면 타인의 마음이나 새나 짐승의 마음도 보게 되는데 때때로 또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말을 유명한 얘기인데 가고 가는 중에 알고 하고 하는 중에 깨닫게 될 거다. 혼미해진 건 정신 놓쳐서 그런 거고 정신 차리면 깨어서만 가면 다 돌파하는데 당신은 지금 3계는 왔는데 4계가 아직 모자란다. 4단까지 못 갔다. 3단까지 갔다. 요 얘기를 해줍니다. 예. 여기서 결국 이제 단전의 기운 잘 모으고 정신 깨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만 원상법, 투시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얘기해 주면서 자, 원상법을 먼저 닦고 호흡을 닦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닦으시건 이렇게 닦으시건. 즉 참나각성 먼저 하신 분은 나중에 호흡하셔야 되고 호흡 먼저 하신 사람은 꼭 참나각성 해가지고 견성을 마무리 짓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 이런 게 다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대로 조금씩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서 꼭 이 정신 빠져나가서 어디 영계 돌아다녀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깨어서 겪으면 다 내 마음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음의 세계고 현상도 마음의 세계예요. 물질 세계도.
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필요한 경험을 얻게 하늘이 다 도와줍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겪은 분들은 이런 거 안 겪어도 성장해버려요. 바로바로 알아버려요. 인이해지구나, 본질이. 그래서 제가 양심 분석을 미는 겁니다. 요놈만큼 과거 알아내는데 시간 쓰는 것보다 지금 양심 분석 잘해버리면 우주의 원상을 그냥 로고스를 그냥 읽어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필요한 정보는 다 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정보는요. 눈앞에 글자가 빛으로 글자가 써지기도 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저한테 옵니다. 혈로 출입에 상응하는 그런 체험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 같은 거는 유불선 합의를 이거 쉽지가 않죠. 공부하다 막히면요. 명상을 해요. 저는 주역을 풀다 막히면 명상을 해요. 명상 중에 딱 그 선명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풀어라 하는 게. 안 그러면 잠을 자면 꿈에 나와요. 꿈에 어디를 가면 누가 뭘 보여줘요. 주역 거론 하도 낙서 이런 거 안 풀려서 한참 고민할 때도요. 자는데 어디 놀러 갔는데 꿈에 누가 이런 이상한 기괴하게 생긴 탑을 보여줘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딱 알아져요. 딱 깰 때쯤에 아 하도는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정보를요. 끝없이 꿈이나 명상 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연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어떤 이 모양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소화하시는 그런 그 테크닉을 잘 익히셔야 돼요. 양심 분석만 잘 하시고 자명한 것만 따라가시면서 호흡 수련 잘 하시면요. 누구나 그런 영적 계제를 얻게 됩니다.